지금부터는 전방위로 만만치 않은 벽에 부딪히고 있는 한국 외교에 대한 소식들입니다. 무엇 하나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죠. 먼저 방한 중인 미국 측 방위비 협상 대표가 한국 측 인사들을 만나서 미국이 원하는 내년도 방위비 액수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방위비 약 1조 300억 원에 비해서 무려 5배가 넘는 약 6조 원이나 됩니다. 이 돈을 받아내야 하는 이유로 미국은 한반도 바깥에 있는 미군에 대해서도 한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데 저희 JTBC 취재 결과 호르무즈 해협을 지켜내는 것도 한국 방위 활동이다. 이런 주장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방한 중인 제임스 드하트 미 방위비 협상 대표와 만난 한 인사는 드하트 대표가 미국이 한국 방위에 엄청난 돈을 쓰고 있다고 강조한 뒤 그래서 한국에 약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드하트 대표는 자신들이 계산한 한국 방위비도 공개했는데 액수 자체는 까무러칠 수준으로 많았다고도 이 인사는 전했습니다. 문제는 미 대표단이 제시한 금액은 한반도 바깥에 있는 미군 전력의 운영 비용도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미국 측이 해외에서 한국을 위해 하고 있는 활동으로 호르무즈 해협 방어까지 거론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의 원유 수송 선박이 지나는 백길이지만 우리 국적의 배도 많이 지나는 만큼 한국 방위 활동으로 쳐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처럼 미국 측의 인상 요구가 노골화한 가운데 양국 대표단은 이르면 18일 공식 협상을 재개할 걸로 보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정부의 예산이 나가는 방위비 분담금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만 최종 지출됩니다. 못 받으면 돈을 안 낸다는 얘기죠. 즉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봐야 될 텐데 일단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당장은 분담금을 낼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이런 상황까지 가본 적도 없고 갈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거부하겠다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는 짚어보겠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맺으면 정부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요청합니다. 국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분담금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주한미군에 들어가는 비용은 미국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협상은 계속됩니다. 협상 끝에 분담금 기준이 확정되면 미국이 먼저 쓴 돈을 우리 정부가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실제 지난번 협정도 기한을 넘겨 올 3월에 체결됐고 그동안의 분담금을 소급해 우리 정부가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너무 늦어지면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까지도 언급하며 거칠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약 9천 명의 우리 국민 월급입니다. 3월까지 우리가 방위비 협상을 타결 짓지 못하면 주한미군 근로자들의 계약, 고용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대구 해고 사태가 나올 수도 있다. 1991년 1차 협정 이후 국회가 비준을 거부한 적은 없습니다. 비준 동의 불가라는 정치권의 반응은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협상의 지렛대 역할에 가깝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직접 얼굴을 마주했지만 기대했던 새로운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 직후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은 부유한 국가라며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장관은 공평하게 결정돼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끝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두고도 두 장관은 입장 차이를 보였는데요. 먼저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회의를 마친 뒤 나란히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But Korea is a wealthy country and could and should pay more to help offset the cost of defense. 특히 방위비로 이득을 보는 것이 한국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The United States spends a large amount of its GDP as a percentage on defense for the United States and for all of its partners and allies around the world. Most of that money stays here in the country. Easily over 90% of that funding stays here in Korea. 그러나 정경두 국방장관은 공평한 수준에서 분담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금 책정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같이 서로 공감하고 한미가 앞으로 서로 상호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초 방위비 분담금은 오늘 한미안보협의회의 핵심 의제가 아니었지만 두 장관이 비공식 회담에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국이 최종 합의한 공동성명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의 특별협정이 끝나기 전에, 즉 연내 타결이 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는 원론적 수준의 문구가 담겼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공개적인 기자회견 자리에서 인상 압박을 요구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오늘 여야 의원 47명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엄포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일본에도 4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는 지난 7월 미국이 일본에 요구한 분담금이 약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3천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올해 분담한 방위비는 2조 3천억 원 정도입니다. 미국은 현재 1조 300억 원 수준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50억 달러, 그러니까 5조 8천억 원 규모로 올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최대 갈등 요인이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여부를 놓고 오늘 양측의 협상단이 세 번째로 마주 앉았습니다. 미국은 올해 방위비보다 무려 5배가 뛴 금액을 우리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협상장 주변을 취재한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협상은 몇 시에 시작돼서 몇 시에 끝났습니까? 네, 이곳 서울국방연구원에서 진행된 협상은 오늘 오후 1시에 시작돼서 3시간쯤 전인 오후 5시에 끝났습니다. 이례적으로 양측 협상단이 만난 지 4시간 만에 협상이 끝난 겁니다. 예, 이례적이라고 했는데 그럼 왜 이렇게 짧게 끝났을까요? 네, 협상 상황을 잘 아는 정부 당국자를 취재해봤는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한미 양국이 대화를 나눴다라는 원론적인 대답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외교부 주변에서는 한미 간 입장차가 워낙 컸기 때문에 평소보다 늦게 만나고 또 일찍 협상이 끝난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역시 관심이 가는 것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의 금액입니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 가까운 돈을 내라는 건데 뭐 한치도 이게 입장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사실 미국 측 대표단이 이 협상 자체가 완전히 비공개 협상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구체적인 액수를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간 주장해오던 액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올해 분담금인 1조 300억여 원의 5배가 넘는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CNN 등 미국 언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난데없이 꺼내든 이 액수를 정당화하느라 미국 국무부와 또 국방부 당국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보도를 할 정도입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 정부 쪽에서도 구체적으로 6조 원 가까운 돈을 받아서 그걸 어디에 쓰겠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제시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네, 현재로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회의 이후에 미국 정부에선 꾸준하게 한국 정도 되는 나라라면 아시아 태평양 방위에도 어느 정도 기여해야 한다라는 논리를 꾸준하게 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협상에서도 이와 관련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에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주한미군에 들어간 돈이 아니라면 다시 말하면 한국 바깥에 있는 미군들한테까지 들어가는 돈이라면 우리 국회가 비준을 해줄 명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준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지금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까? 네, 이 때문에 우리 측 대표단은 미국 측에 이런 무리한 요구는 국회를 도저히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뤄진 10차례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협상 결과가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우리 측의 방어 논리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예. 자, 아무튼 이번 협상은 내일까지 계속이 되는 거죠? 네, 내일도 이곳 같은 장소에서 이틀째 협상이 진행됩니다. 내일 협상은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5시쯤까지 계속될 거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가 얼마나 전방위적이고 또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하나를 저희 JTBC가 취재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가 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을 갑자기 자기 관저로 부르더니 방위비를 올리라고 이례적인 수준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이례적이지 무례함에 가깝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이해운 국회 정보위원장은 지난 7일 주한 미국 대사관저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였지만 이 위원장은 관저로 초대인 만큼 단순히 양국 간 교류 차원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장을 기다리고 있던 건 의외로 방위비 청구서였습니다. 심지어 이 위원장은 혼자 갔는데 미 대사관 측에선 해리 해리스 대사를 포함해 5명이나 나와서 방위비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해리스 대사의 주장은 주한미군이 쓰는 방위비의 5분의 1밖에 한국이 내지 않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 논리와 판박이었습니다. 대사뿐 아니라 다른 배석자들도 돌아가며 이 위원장을 상대로 방위비 인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위원장은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하고 갔는데 야당 소속인 나를 상대로 갑자기 방위비 얘기를 꺼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바른미래당 소속입니다. 외교가에서는 여야를 넘어 우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외국 대사가 직접 불러 압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 자체를 비상식적인 관행으로 보기도 합니다. 한 소식통은 한미 관계의 비대칭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협상장 앞에서는 500% 인상은 굴욕 협상이라면서 미국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현재 미국 대사관 주변에서 촛불 집회도 열고 있는데 주권 국가 간 협상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풀세 강탈 굴욕 협상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4시간 앞둔 국방연구원 앞 집회 참가자들이 차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 9월 같은 장소에서 열린 1차 협상 때보다 참가자 수가 늘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요구가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남아돌아 쌓아둔 분담금이 1조를 넘는 마당에 500% 인상이라니 이게 무슨 주권 국가 간의 협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정부가 더 강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도착할 시간이 다가오자 분위기는 더 격해졌습니다. 가야푼도 더 맞춘다. 돈 없으면 집에 가라. 비켜라. 비켜라. 참가자들은 미국 대표단이 협상장으로 들어가는 걸 막을 계획이었지만 대표단이 공개되지 않은 출입구로 들어가면서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저녁 7시 미국 대사관 주변으로 자리를 옮겨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미국이 현재보다 무려 500% 넘는 인상을 요구하면서 양국 간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이슈, 즉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의 제3차 회의가 오늘 결론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된 지 단 1시간여 만에 미국 측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끝나버렸고 그 이후에 한미 양측이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차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등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오늘 협상을 접자고 한 건 미국 측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양국 대표단이 만난 지 1시간여 만에 한국 대표단에 다시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면서 일어서 버린 겁니다. 협상 종료 1시간여 뒤엔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Unfortunately, the proposals that were put forward by the Korean negotiating team were not responsive to our request for fair and equitable burden sharing. 입장문을 낭독한 뒤엔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우리 대표단도 대응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미국 측이 내놓은 새로운 인상 항목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서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미국이 제시했다는 신설 항목은 미군이 자신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하라며 주한미군 외에 드는 비용에서도 한국의 기여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협상은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인데 앞선 9차와 10차 협상 등에서 양측이 회담 직후에 이런 식으로 파열음을 노출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방위비 문제 속보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이해훈 국회 정보위원장을 대사관저로 초청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다고 어제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훈 위원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당 소속의 상임위원장들은 물론이고 우리 공화당 대표들도 초청해서 방위비 인상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상 전방위적인 압박입니다. 박소연 기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난 이해운 국회 정보위원장은 방위비 압박에 무례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제 느낌이 한 20분 되지 않았나. 아니 저도 얘기를 많이 했죠. 아 이거 너무 무리하다. 해리스 대사가 만난 국회 인사는 이해운 위원장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만났고 같은 당 이종구 산업통상위원장도 대사관저로 초청했습니다. 어제는 우리공화당의 홍문종 공동대표와 조원진 공동대표를 자신의 관저로 불렀습니다. 홍문종 공동대표는 압박은 느끼진 않았다고 했지만 해리스 대사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여러 번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소속인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한 고위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가 관사로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 위원장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 등이 사실상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해 국회에 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야당 의원은 해리스 대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직접 50억 달러를 언급하며 방위비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50억 달러가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내비친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상 간 확인되지 않은 대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부터 주한미군 유지에 전부 50억 달러가 든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를 제시한 바 없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장외에서는 열심히 자신들의 입장을 홍보하면서 정작 어제 우리 정부와의 협상은 1시간 반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한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신설 항목을 안긴 뒤에 먼저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것이죠. 저희 JTBC 취재 결과 이 신설 항목이라는 것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한국도 기여하라는 요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미국 대표단은 지난 9월 첫 회의 때부터 줄곧 새 항목을 만들자고 요구했습니다. 어제도 이 항목에 대해 한국이 동의할 수 없다고 하자 협상을 1시간 반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신설 조항과 관련해 우리 정부 관계자는 미국 대표단은 자신들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큰 틀의 노력이란 점을 계속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전략의 방위비를 낼 수 있도록 신설 항목을 만들자고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분담금 1조 300억여 원은 3가지 항목에만 집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인도태평양 방위 관련 항목을 추가한 뒤 내년 분담금 총액을 5배 넘게 늘리자고 했던 겁니다. 미국은 지난해 협상 땐 자신들의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비용을 새 항목으로 만들어 방위비를 올리려다 막판에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예 한반도 밖 미군의 활동에 대해서까지 한국에 청구서를 내민 겁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대표단은 비준권을 가진 국회를 설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맞섰고 이 때문에 결국 회의가 파행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방위비 부담을 5배로 높이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할까? 그렇게까지 가리라고 보는 사람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은 기본적으로 미국 방위를 위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협상 무기로 쓸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 명백하게 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한국에 이어 필리핀을 방문한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에 관한 질문에 대폭 인상을 거듭 압박하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Look, as I said publicly the other day, South Korea is a wealthy country. They can and should contribute more. 미국의 일방적인 중단으로 협상이 파열음을 내며 결렬된 이후 나온 주무장관의 첫 반응입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추측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On the SMA, I'm not going to prognosticate or speculate on what we may or may not do. 주한미군과 한미연합훈련 문제 등 복합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지만 명확한 언급은 피한 모습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에스퍼 장관이 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닷새 전 한미 안보협의회 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를 재확인한 것과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방위비 협상 추이에 따라 주한미군 문제와의 연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를 내놓으라는 미국의 압박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는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 위원장을 만나서 미국이 한반도 방위에 사실은 150억 달러 규모가 든다고 주장했습니다. 50억 달러도 근거가 없는데 일부러 더 큰 숫자를 불러서 압박하는 모양새죠. 유미혜 기자입니다.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최근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를 만났습니다. 드하트 대표는 윤 위원장에게 미국이 한반도 방위에 실제로는 최대 150억 달러 규모를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 방위를 위해서 써지는 총액 규모는 정말로 47억 달러 훨씬 초과하는 두세 배 금액의 규모를 쓰는데 한국 방위를 위해서 이번에 이 정도 47억 달러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는 연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도 배치됩니다. Right now it costs us $5 billion a year to defend us, but South Korea is costing us $5 billion a year, and they were paying about $500 million for $5 billion worth of protection. 미국이 두세 배가 더 든다고 주장한 것은 한반도 밖에 미군 비용도 다 넣은 겁니다. 한반도 역외에 예를 들어서 정찰, 미사일, 전력 구조 등등 총괄적으로 따지면은 47억 달러보다 훨씬 두세 배 많은 규모이지만은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상황하에 전혀 근거가 없지만 일단 숫자를 부풀려 최대한 압박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됩니다. 윤상현 위원장은 방위비 분담금 관련 미국 고위 인사들이 우리 정부에게 계속 구체적인 액수를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한국이 낼 수 있는 기여금이 어느 정도냐? 숫자로 말아달라. Give me the number. Give me the number. 드하트 대표는 윤 위원장에게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본인은 그러나 협상 카드로 쓰지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 정책결정권자 차원에서는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오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이 주한미군 한 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며 이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은 방위비 협상을 빨리 하지 않으면 한국인 군무원들에게 월급을 줄 수 없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 JTBC의 취재 결과 지난달에 주한미군 사령부가 한국인 군무원 약 8,700명에게 일일이 무급 휴직을 예고하는 문서를 전달하고 서명까지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직원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클 것 같죠. 여기서 잠깐 최응식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위원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최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국인 군무원 한 명 한 명에게 무급 휴직을 예고하는 문서를 직접 전달하고 서명까지 받아간 건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에게 서명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작년에도 방위분담금이 타결되지 않으면서 3월 달에 타결을 넘겨가는 과정이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개개인에게 서명을 받은 적은 처음입니다. 예, 지금 화면 옆에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서명을 받아간 그 문서인 것 같은데 관리자가 이런 문서를 주고 사인하라고 하면 직원들은 굉장히 심적으로 상당히 압박감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직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합원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직원들께서는 노동조합에 엄청난 어떤 문의와 불안해하면서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한미군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예,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주한미군은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예, 주한미군 사령부 측에서는 이 서명을 받은 것은 직원 개개인에 대한 압박의 의도는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나 이번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어떤 판단에서 서명을 받았다고 저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노동조합은 이에 예. 대한 예, 그 누가 봐도 주한미군 쪽에서는 압박을 위해서 이런 서명을 받아가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감원 절차를 언급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실제로 감원까지 갈지 안 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직원들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나쁠 만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무급 휴직에 들어가도 꼭 필요한 필수직 1,500명을 누가 할지 조사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원에 대한 압박으로 당연히 느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년에도 이런 비슷한 후속 일은 있었지만 후속 조치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500명의 어떤 필수직 요원을 이렇게 선발하겠다는 것은 우리 주한미군 인사 규정에 30일 이상 한국인 직원들을 무급 휴직을 계속 줄 수는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방위분담금 협상이 타결이 4월 1일까지 되지 않으면 정말 우리 한국인 직원들이 뭐 무급 휴직을 아마 강행해야 될 사항을 대비해서 이렇게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전해드린 내용을 보면 지금 그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볼모로 하지 마라. 그리고 봉급을 안 준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무급으로 휴직을 하라 하더라도 휴직하지 않고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어떤 국가 안보를 위해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협상이든 양쪽의 상반된 주장은 조금씩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양쪽에서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기들의 입장을 고수하고 대립한다면 정말 어려운 상황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 저희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유노동, 무임금을 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 저희들은 한국인 직원들은 국가 안보가 우선이지 한국인 직원들의 임금비 우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도 절대 우리 한국인 직원들이 어떤 불모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또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익이 될 수 있도록 방위분담금 협상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응식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